찾았다. 딱이야. 고추장 있으면. 보양 먹는 기분이야. 아, 저기 꽃 이쁘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또 섭생하고 우리나라 향토 음식, 옛날 건강한 음식. 이제 나물이 맛있는 건지 너무 맛있게 먹어요. 죽으러 먹고 싶었는데 안 먹어본 나물을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어요. 어머니들이 해주던 그 맛 그대로. 종류 취, 고사리, 달래, 두릅, 머우, 이것은 오가피나무. 이건 처음으로 뜯는 거예요. 약을 줘, 무엇을 줘. 같이 삐끼서 씻혀서 버물러서 먹고 초 한 방울 쳐서 먹어봐. 얼마나 맛있나. 산 너머 좁은 단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먹고 봄빛이 쏟아지는 섬진강. 전북 순창군 장구목에는 사람들이 꼭 찾아보는 명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강바위. 20여 년 전에는 도둑 맞았다가 장구목 주민들이 다시 찾아온 특별한 바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요강바위를 구경할 때 마을 주민 이채원 씨는 귀한 나무를 찾아 나섭니다. 찾았다. 두매부추 이렇게 생겼는데요. 마늘향과 부추향이 나요. 부추향, 진한 부추향.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딱이야. 고추장 있으면. 도시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두매부추. 찾기도 구별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방 아시면 허락을 안 해줘요. 왜냐면 세월을 두고 좀 관찰력 있게 보셔야 보여줘요. 20여 년 동안 자연밥상을 차려온 이채원 씨. 그녀는 두매부추, 이 여린 잎에도 자연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이 물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섬진강의 맑은 그 청아한 물소리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4월) 중순의 봄날. 산에 오르면 초록의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이 봄, 부지런히 움직여야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짧죠.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늘 아쉬움 속에서 지나가요. 이제 쑥이 이렇게 태동을 하잖아요. 쑥이 한 3잎 정도 나올 때 이렇게 뜯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보면 뭐 옆에 달래가 있어요. 그럼 달래 뜯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나무 순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산이 깊으면 봄의 향취도 더 진합니다. 텃밭이에요. 이게 자연산.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우리에게 친숙한 취나물은 물론이고요. 이거 장아찌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연하고 달콤한 찔레수는 장아찌로 제격입니다. 중금속 배출에 좋다는 청밀의 덩굴순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잎도 쓸 수 있고요. 꽃도 쓸 수 있고요. 아직은 연해서. 두릅보다 맛있다는 합다리 나물까지. 봄산은 겨우내 품었던 사냐초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는 자연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화합을 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칭칭 감으면 얘가 숨을 못 쉴 텐데 이렇게 군데군데. 근데 이 자연의 데코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마음속으로 찰칵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면서 사는 모습을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장구목의 명물 요강바위 옆에 이채원 씨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농가 맛집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 밥상의 재료가 대부분 제철에 나는 사냐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오늘 주는 만큼 오늘 상에 다 올리고요. 또 내일은 내일 주는 만큼 제가 또 따온 만큼 예. 또 많이 있어도 또 허락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관계로 허락지 않아서 뭐 몇 가지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날에 맞게. 특히 봄에는 그 종류며 가짓수가 매일매일 다릅니다. 진달래 따오다가 출렁. 섬진강 일대 청정 자연에서 얻어낸 푸른 보약들. 나물부터 나무의 연한 새순까지 한데 어울려 자연 밥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잘 정말 조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달래수는 끓는 물에 데친 뒤 조물조물 양념에 무쳐 먹어야 맛있고요. 두릅수는 데친 뒤 그대로 된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입니다. 엄나무수는 살짝 데친 뒤 들기름을 둘러주면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뭔가를 넣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초장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취나물과 진달래꽃은 과일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면 제격입니다. 이 모든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까지 이채원 씨에게는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껏 알아야 돈나물, 고사리, 취나물, 뭐 산더덕 이 정도인데 겨울이면 책을 사다 놓고 20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박사 2개를 땄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자연에서 주는 박사는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인지할 정도 몸으로 가서. 자연 밥상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철 재료만으로는 자칫 허전할 수 있는 상황. 작년 가을에 수확한 도토리 가루로는 즉석에서 묵을 쑤어 내놓습니다. 물에서 얻은 재료도 있습니다. 바로 섬진강에서 자란 자연산 진거미와 새우입니다. 네, 자연산이에요. 진검사리는 강에서 나오고요. 민물새우는 저수지에서 잡은 거예요. 얼큰하고 시원한 민물 새우탕은 밥상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데코레이션. 봄꽃을 보기 좋게 놔주면 이채원 씨 부부만의 산소리 자연 밥상이 완성됩니다. 봄날의 축복을 정갈하게 담아낸 아름다운 자연 밥상.
4월 전후에만 맛볼 수 있기에 예약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아는 사람만 아는 이 자연 밥상을 찾아 먼 곳에서도 주저없이들 찾아옵니다. 진짜 맛있다. 무엇이 맛있어? 이 집에서 이렇게 못 먹죠. 오는 길도 너무 아름답고 좋고 와서 보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음식도 아름답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데친다거나 무친다거나 이렇게 볶은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 그대로 먹기 때문에 그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보양 먹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매우 좋아요. 밥상을 물리고 나면 향긋한 봄꽃차가 나옵니다. 이른 봄, 장구목 용궐산에서 자란 목련과 산동백은 진한 봄 기운을 온몸에 전해줍니다. 그것도 꽃이 막 번그러질 때, 그때 순간이에요. 그래야 향과 빛깔과 영양을 다 머금고 있어서 갖고 있어서 이 꽃은 열매 맺기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꽃주로서의 훌륭한 영양 성분도 충분히 갖고 있고요. 봄이 내어놓는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지런히 움직여서 필요한 만큼만 얻을 뿐입니다. 그 짧은 축복을 느껴본 20해의 봄맞이. 이채원 씨는 몸은 물론 마음으로도 자연의 순리를 체득하였습니다. 이렇게 풀들도 그럼 화려하게 피진 않지만 태어나서 일생에 한 번 꽃을 피워요. 그래서 하물며 저도 얼마나 예쁜 꽃을 피울까 기대하고 살고 있고요. 또 나 아닌 당신도 나와 같이 꽃을 피우리라 생각하고 삽니다. 장구목에서 물길을 거슬러 가면 섬진강의 최상류인 진안군 마령면에 닿습니다. 초록이 시작된 4월의 산기슬. 그중 쑥은 봄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쑥 나오는 게 쑥이요. 식물들 이런 식물들이 성분이 따뜻한 성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명이하고 쑥은 굉장히 따뜻해서요. 몸이 찬 여자들이 1년 12달 먹어도 괜찮은 식품이에요. 그 두 가지는. 해각 스님은 오늘 이웃들과 이 쑥으로 빵을 만들 작정인데요. 쑥빵,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요건 지금 밀가루야, 밀가루. 요건 콩가루야. 이거를 꼭 이 비율로 안 해도 돼. 꼭 이 비율로 안 하고 집에 있는 가루로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밀가루를 많이 먹이지 말라는 얘기지. 쑥빵의 재료는 평범합니다. 반죽을 위해 우선 밀가루가 필요하고요. 콩가루를 섞으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버터 한 큰술과 설탕 한 컵, 약간의 소금을 계란과 풀어 넣습니다. 이제 뜯어온 쑥을 적당히 썰어 놓고 견과류를 섞으면 쑥빵 반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쪄먹었지. 보리 곁떡인데 보리 곁떡 하다가 개떡 된 거야. 그 되도록이면은 이거를 반죽을 묽게 하지 말고 좀 되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만든 반죽을 무쇠 솥에 넣고 20분 정도 구워냅니다. 서양식 오븐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통 전체에 열이 전달되는 무쇠 솥으로도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음식은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맛없는 음식을 먹으려면은 그게 이제 약이라면은 몇 번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 먹는 음식인데 맛이 없으면은 그 굉장히 그거 먹는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쑥빵이 구워질 동안에는 양파와 천의 향을 넣고 크림 소스를 만듭니다. 쑥과 견과류가 들어간 빵. 그 위에 부드러운 크림 소스를 얹으면 봄날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어떤 요리 하나 레시피를 딱 배운 게 아니라 쭉 내려져 오는 방식에 가두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하는데 되게 정말 싫어했는데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스님의 봄날은 무척 바쁩니다. 쑥빵으로 요기를 한 뒤 짧아진 봄에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이 싱싱한 명이나물은 물론이고요. 진안에서 보기 힘든 곤드레 나물까지 모두 스님이 고향인 강원도에서 가져와 심은 것입니다. 이게 커가지고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더덕수는 된장을 찍어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됩니다. 이 봄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넘치도록 내놓습니다. 사실 스님이 음식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자신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 그랬지.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되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그래도 스님 나가셔서 맑은 공기도 좀 쐬고 또 혹시나 잡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좀 더 잡수시고 그러는 게 안 좋을까요? 병원에 계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퇴원을 굉장히 하라고 종료를 했었죠.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간암 말기 판정. 스님에게는 벌써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이 찾은 곳은 지리산 자락 아래 인산 김일훈 선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체의학의 선구자였던 인산 선생은 뜸과 자연식으로 해각 스님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함양에서 건강을 회복한 지 2년. 어느 날 인산 선생은 스님에게 진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난 진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길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어떤 약재를 구할 때 그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때 이제 용담댐이 안 막아졌을 때예요. 근데 다슬기는 우리나라에서 진안 다슬기가 제일 좋다. 진안도 용담 쪽에서 나는 다슬기가 우리나라에서 약성이 제일 좋으니까 그걸 가서 부지런히 많이 먹어라. 나인데서 배운 것처럼 기름을 내서. 그 다음에는 찹쌀을 들기름 찰밥을 2년을 먹는데 마령 평지에서 나는 찹쌀이 약성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거기 살기 위해 진안을 찾은 스님. 진안 용담의 다슬기와 마령 들판에서 난 찹쌀은 간암을 치유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스님 스스로 경험한 생명의 체험은 이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찰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한 선생에게 배운 자연식을 연구했고 건강한 밥상을 더 많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직접 된장국을 끓인 것도 김치를 담근 것도 간암을 이겨낸 뒤 시작한 일.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스님만의 비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술쟁이 같다. 맛을 봐 한번. 맛있어. 맛있어지지? 요술 같은 맛을 낸 것은 바로 직접 만든 천연의 조미료. 참중나무. 흔히 가죽나무로도 불리는 이 나무의 잎은 천연의 조미료가 되고요. 이 나무의 가지는 육수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풀 이것도 뜯어다 해보고 저것도 뜯어다 해보고 뭐 뜯어서 먹어도 보고 뭐 어떤 데 씹다 보면 혀가 얼얼하게 마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봄나무를 모아서 효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름하여 60초 효소. 몇 년도나 2008년도에 담은 건데 그 왜 봄 되면은 이제 새싹들 뜯어다 담는데 100초를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60까지밖에 못했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60초. 먹을 수 있는 나물은 다 뜯어다가 붓는 거예요. 여기다 넣은 거야. 달큰한 60초 효소는 명이나물로 김치를 만들 때는 물론이고요. 각종 나물 무침과 밑반찬을 더 맛있게 해주는 스님만의 비법입니다. 함께 먹는 맛있고 건강한 밥상. 평범한 일상의 식재료에 제철의 기운을 더한 것입니다. 색깔이 그냥 딱 조화를 이뤘네. 노랑, 빨강, 초록, 흰색. 어떻게 하다 보니 진짜 그렇게 됐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발효됐네요. 굉장히 맛있다. 나는 사찰 음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인데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향토 음식, 옛날 건강한 음식,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좋은 재료들을 좀 넣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그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지. 자연스럽게 모인 이웃과 지인들은 요리도 배우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배웁니다. 사실 이 봄날은 누군가와 함께해야 제맛입니다. 자기 철학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음식할 때. 도시에 살더라도 조금 자기 여유를 가지고 가능하면 자연과 함께 하면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멀리 안 나가도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취할 수 있는 그런 이로운 점을 많이 배웠죠. 진달래가 방긋하는 것도 단 며칠. 아, 저기 꽃 이쁜 거 많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사람이 뜯어서 섭생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가면 오감으로 자연의 축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구경 후에는 화전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스님이 만든 화전은 넓고 밋밋한 화전이 아닙니다. 스님의 요리 사전에 절대 원칙이란 없습니다. 자연의 재료와 사람의 정성,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 먹고 자랐던 음식이에요. 특히 이렇게 견과류 같은 것이 그러면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여름 음식에 잣, 호두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맛있게 먹고 건강까지 기대할 수 있는 봄날의 축복.
스님에게 자연식이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일상의 수행이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재산입니다. 그렇죠. 음식은 다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이다음에 여울 때 뭐 또 해주고 집도 하나 사주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면 사람 정신도 건강하거든요. 또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집 안 물려줘도. 사실 자연으로 밥상을 차리는 일은 지난 시절 우리 삶의 일부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전북 완주군의 한 계곡. 만경강 물길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나물 채취는 이 마을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여기가 많어. 맑은 계곡 물가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달의 순. 4월 중순에서 말 그 기간 동안이고요. 이제 멀리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따봐가지고 아는데 이런 넝쿨 있죠. 이 넝쿨을 보고 하죠. 달의 넝쿨. 달의 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밭에서 자라는 고추잎과 모양이 흡사한 이 고추나무의 새순도 데쳐서 무쳐 먹으면 별미 나물입니다. 귀한 합다리 나물 또한 그 양은 적지만 이 계절이 아니면 맛볼 수 없습니다. 이 합다리 나무 순이에요. 굉장히 그 맛이 좋은. 말 그대로 이제 옷에도 명품이 있다고 하면 나물계에서는 얘는 명품이죠. 양이 일단은 많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들녘밥상에 재료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채취한 나물들은 마을 센터에 모여지는데요. 이름하여 들녘밥상. 바로 나물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들녘밥상의 재료는 대략 12가지. 4월에서 5월 사이가 가장 맛있는 나물들이 들어갑니다. 오신 분들 식사도 대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하는 건데 둘러보니까 지천에 널려 있는 것들이 나물이었고 그 나물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효능도 있었고 또 맛도 좋았어요. 그걸 갖다가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해봤더니 굉장히 맛도 좋아서 한번 이걸 갖다 해보자 해서 들녘밥상을 만들게 됐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참빗살 나물, 그다음에 화살나물, 그다음에 여기 망초대, 고사리, 명아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망초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밭이나 논을 망친다고 해가지고 망초예요. 망초. 망할 놈은 망초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 마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주 재료로 들어갔어요. 화살나물도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을 저희가 새순을 뜯어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표고버섯도 우리 완주군의 대표 농산물이에요. 표고버섯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이 달맞이. 달맞이, 명아주, 망초대, 화살나물, 오가피 등 몸에 이로운 12가지 나물이 들어가는 들녘밥상. 지난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나물의 그 밥상이 이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들녘밥상의 가격은 한 그릇에 7,000원. 착한 가격에 맛도 좋고요. 건강해지는 기쁨까지 있습니다.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되게 좋고 나물 맛 비볐는데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맛도 괜찮고, 그러면서 각 나물들의 독특한 향들도 다 살아있어가지고 입안에서 되게 꽉 차는 느낌이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우리가 어머니들이 해주던 그 맛 그대로 지금 향도 나고 입에도 쫙쫙 들러붙고 한번 이런 음식들을 우리 그 신세대나 자녀들이 와서 좀 어렸을 때 경험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어도 못 먹거든요, 사실. 사실 이곳은 창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마을 한쪽에 창포 재배지가 있는데요.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처음 마을 사업의 시작은 이 창포라는 식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신발을 이쪽에서 벗고, 자,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있고 얘들이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면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옛 여인들이 단오날에 머리를 감았던 창포를 가공해서 비누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던 거죠. 하지만 창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들녘 밥상입니다. 들녘 밥상은 단체로 예약을 해야 맛볼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마을 식당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싼 녹그릇도 넉넉히 준비했고요. 솜씨 좋은 마을 어머니들도 바빠졌습니다. 식당 옆에는 나물 전용 건조장도 깔끔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올해만 해도 수익이 제법 쏠쏠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3월 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2005년 3월 달을 말씀드리면 총 매출이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났는데 그중에 2,200만 원이 마체험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 정도, 그 정도의 매출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저는 적어도 1억을 넘어서고 1억 5천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마체험에서만. 올 봄의 추위만 봐도 자칫 나물이 부족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요. 이제는 주민들 텃밭에서 키운 나물도 수매해야 필요한 양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로 오셔. 요 보셨네. 이거 얼마나 돼요? 그냥 그 정도리 2만만 줘. 2만 원? 응. 그렇게 싸게 주려고? 아니. 나물도 이쁘게도 뜯으셨네. 떼까도고. 깔끔하게 잘 뜯으셨다. 2만 원만 받으면 되겠어? 2만 원 줘. 까지 뭐. 그러니까 양도 엄청나구만. 많네. 텃밭이지만 자연 상태와 다름없이 키워낸 유애식 할머니의 취나물. 사실 후하게 쳐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꺼이 좋은 나물을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먹으려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찌개서 이게 싸게 팔자는 게 싸게 시장 가면 더 봐도 아니 왜 시장에다 팔지 왜 여기다 팔아요? 아 동년지 뭐 좀 남은 거 두면지 뭐.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손주들 주고 하는데 이거를 농약 채워가면서 하시진 않잖아. 마을 사업과 식당을 운영하자니 일손도 필요했습니다. 현재 약 10명 정도의 상근 인력이 일하고 있는데요. 주민에겐 직장이 생겼고 이 봄이 가장 바쁩니다. 특히 나물을 밥상에 올리자면 손도 많이 가고 건조시키면 그 양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우리 아줌마가 맨날 그러세요. 도둑마찬 같아요. 도둑마찬 같아요. 쬐끔이 우리 어저께 고사리 저거 두 소쿠리 있어서 저 소쿠리고. 근데 저 쬐끔이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어저께 그게 다 이거예요? 예. 한 끗 먹으면 끝내요. 사실 우리 민족처럼 푸른 먹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마침 학원 아이들과 함께 창포 비누 체험을 마친 외국인들. 봄나무를 햇빛에 말리는 광경을 처음 봤다는데요. 혹시 그들 밥상에도 한국의 나물 같은 식물이 있을까요? In my country, it's not as common to eat wild vegetables, but when I was really young, my grandmother told me about making a pie out of a plant called rhubarb, and it's like kind of a thick, stocky with like a roots, and that's really about the only wild plant life that we would eat. I think in USA, most people just get their vegetables and herbs from the supermarket. They don't get wild vegetables. I think sometimes though, if you're out camping or just staying in nature for a while, maybe you can pick up some things. 아버님 더 좀 이렇게 친하게. 봄을 맞은 창포마을 센터는 단체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들녘 밥상을 비롯 마을 사업의 수익은 연말이면 출자한 만큼 배분이 됩니다. 여기는 어떤 나무에서 나는지는 몰라도 쓴맛하고 향기나는 나물이 들어가서 확긴 전해 맛있네, 맛이 전해. 안 먹어본 나물을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밥은 조금에다 나물을 한가득 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이게 막 뭐 향도 그렇고 막 식감도 그렇고 되게 양념을 되게 잘하신 건지 나물이 맛있는 건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두 그릇 먹고 싶었는데 한 그릇 먹었어요. 그 나물, 그 밥상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 이제 창포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더 큰 꿈을 그려봅니다. 저희 창포마을의 미래상은 3대가 함께 사는 행복한 공동체 마을이에요. 3대가. 그러려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살으셔야죠. 건강하게 오래 살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중년층은 굉장히 탄탄하게 먹고 살만해야 하고, 먹고 살만해야 아기들이 자라서 여기서 머물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만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 체험마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구심점이. 창포 체험과 들녘 밥상 외에도 이 마을에는 자랑거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을 할머니들이 연주하는 다듬이 공연입니다.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1기 할머니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2기 공연단까지 모두 18분들이 마을을 위해 열심히 다듬이를 두드립니다. 창포마을 다듬이 공연단의 맏언니는 김달예 단장님. 우리 한국만. 노래도 못하는데 허락을 해야지. 죽으면 허락할 사람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우리 올해 연세가 86이지만 건강과 열정이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무공해로 60여 년을 가꿔온 텃밭입니다. 이거 텃밭인 게 여기다 시도 갈아놓고 모우도 심어놓고 내가 이름이 달래인데 달래도 심어놓고 그리고 캐다가 또 팔기도 하고 약은 치지 않고 오로지 김만 맺다는 할머니. 약 안 준 게 풀 한 맛만 살 수 있간데 이거 봐 풀뿌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가 매가 이거 봐 그러니까 내가 집이가 가만히 있들 아니여 그건 뭐 약을 줘 무엇을 줘 쌉싸리 이게 이 텃밭에서 나는 모든 푸성귀는 자연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봄이면 저절로 올라오는 이 나물들이 할머니 건강의 숨은 비결입니다. 여봐 이놈도 막 고추장에다 버물러서 가까이 삐끼서 씻어서 버물러서 먹고 초 한 방울 쳐서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 간장에서 밥 비비 먹고. 가져가. 베풀고 나누기 좋아하는 김달리의 할머니. 이 텃밭의 역사는 60여 년 전 할머니가 24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밭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게. 이렇게 세 피기 캐다 심었는데 이렇게 번창하고 마을에다 번창시키. 이 동네에도 배판 있단 게 나 때문에. 고사리도 캐다 심었잖아 저거. 고사리도 있잖아. 아이고. 올라감성 울고사리 내려감성 늦고사리 구부러진 고사리를 끊어다가 자식이랑 영감이랑 맛있게 혀먹어. 내가 생각해도 실망 싫어. 취나물 세 포기로 시작한 텃밭. 그 역사에는 전쟁의 폐허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호적이 잘못 기재된 남편은 아내와 세 아이를 뒤로 하고 기약 없는 전쟁터로 떠나야 했습니다. 17에 시집 와서 갓 20살에 혼자 된 김달리의 할머니. 자식 셋을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것이 국수 장사였습니다. 어린 피부치 셋을 이끌고 매일 십리길을 오가며 산 세월. 밤이면 배를 짰고 다듬이도 두드렸습니다. 봄이면 나무를 캤고 국수 장사 4년 만에 드디어 현재의 텃밭도 마련했습니다. 인공 왔다 가고 바로 가서 군대 가서 5년을 살다 왔는데 너무 고생하고 먹도 못 오고 너물 뜯어다 먹고 살고 빼빠지게 버려야 먹고 살고. 지금은 늦게 잘 살으니까 젊어서 고생한 것이 다 스쳐가고 지내가고 온 게. 떠난 지 5년 만에 남편은 텃밭이 생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은 구했지만 다리가 성치 못했던 남편. 아버님이 군인 갔다 오셔가지고 아프시다 보니까 우슬뿌리, 뭐 오가피, 잼피나무 그런 거 엄나무 다 해갖고 가마솥에다 삶아가지고 식혜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아버님도 다 나으셔갖고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저희 팔남매도 다리가 아파서 뭐 고생하는 사람 없고. 할머니는 이 나물들로 남편과 팔남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남편의 아픈 다리는 다 나았고 증손자까지 40여 명인 할머니의 가족들 모두는 이제껏 건강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전남 영광의 시댁에 갔다가 하룻밤 친정 엄마를 찾아온 큰딸. 아흔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이른을 앞둔 딸을 기다리며 소리 없이 찬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어깨 너머 익혀온 엄마의 손길을 기억하며 당신의 텃밭에서 자란 취나물을 무치고 꺾어온 고사리로는 생선을 지집니다. 배운 것도 많지만 가르쳐 주시든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했더니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딸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직접 담가온 갓김치와
시댁에서 채취한 돌미나리 무침도 상에 올렸습니다. 이제 몇 번이 남았는지 모를 엄마와의 한 끼. 이 밥상에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행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돌미나리 맛있네. 추나물 엄마가 무친 것보다 안 맛있는 거 같아. 딸이나 나나 음식 똑같아. 딸이 이 중에 맛있지. 편하게 먹은 게. 살짝 어느 이러리야 밥이 맛있어. 이래야 밥 맛있죠. 식사 후 다시 보물창고로 향하는 엄마. 우리 딸 뜯어서 주한 게 우리 먹으려면 뜯어서 도와준 게 김에 밖구를 마중 가자. 우리가 살면은 몇백년이나 사는가. 마음 잘 먹고 살아야지 자손들 건강을 하고. 자, 가져가서 이놈 한 장 해볼까? 60년 동안 가족을 지탱해준 텃밭. 저 푸른 잎들이 86 당신 인생의 희망인 것을 몰랐습니다. 봄이면 나물 하나라도 더 챙겨보내고픈 늙은 엄마. 그 마음이 바구니에 가득합니다. 봄볕도 축복이 되어 오래된 텃밭에 엄마의 가슴에 가득합니다.